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전통 무예 보기 힘들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한국 무예가 소개됐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Em cảm thấy rất là vui biết thêm được nhiều đồng mới giúp ích cho cuộc sống em sau này. 같이 이렇게 좀 땀 흘리면서 운동하니까 훨씬 더 개운하고 좋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문화는 섞음의 미학을 통해 더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데요. 베트남 남부의 최대 도시 호치민시에서 펼쳐진 한국 전통 무예의 활약상,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 호치민시, 사이공이라는 옛 명칭으로도 유명한 이곳에 해마다 무예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호치민의 경제금융대학인데요. 특별한 학술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호치민시가 올해 독립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무예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오늘 뭐 태국이라든지 또 베트남 또 한국의 참가자들이 무술인들의 연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고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한국 베트남 무예교류, 우리의 무예 공연단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치민시 무술축제 개막식 이제 준비하러 한번 무대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한번 이제 무대 밟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계 무술인들이 우정을 다지고 무예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2024 호치민 세계 무술축제. 우리 무예 시범단도 개막식 무대에 설 예정이에요. 일단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긴장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서 좀 두려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 한가운데여가지고 안 다치면은 뭐 안 다치고 그냥.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될 거야. 네. 한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좀 다 하시고. 네. 호치민 중심거리의 무술축제장에는 다양한 홍보 부스도 마련돼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놀이와 의복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가 현지인들에게 특히나 인기 만점이래요. 무사 의복 체험이랑 전통놀이, 투호나 제기차기, 딱지치기 있고요. 저쪽에는 손쓰기, 발쓰기, 무기쓰기 준비되어 있고 맨 끝에는 그 무예 부채, 캘리그라피 체험, 그리고 이쪽에는 그 사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 국제무예 사진 공모전 수상작도 감상하고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베트남 현지인들. 한복을 입어보면서 한국의 의복 문화도 접해봅니다. It's my name. Very good, very good. It's very colorful. I think the king feels hot in these clothes. He needs to be in air conditioning. Really? Right. Do you enjoy it? Yeah, very nice. 베트남 호치민시에서의 즐거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은 기운을 뿜어내는 날, 우리의 무예교류단이 호치민에서의 또 다른 일정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호치민시 체육센터를 가서 거기 이제 베트남 현지 대학생분들하고 장습회 같은 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와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잘 알려진 호치민시 체육센터.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무예 시연과 강습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artial art players all over the world. So we are very happy to be a part of the Ho Chi Minh City Martial Arts Festival. 주최 측의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지는데요. 깜짝 선물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베트남에 오면서 또 스태프분들께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거의 귀빈 대접을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사명감이 지금 엄청 막중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와주신 시간만큼 최대한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강습을 진행하겠습니다. 1,
드디어 본격적인 무예 시연이 펼쳐지는데요. 정확하고 유연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건무예, 우아하고 절도 있는 매력의 전통 택견, 그리고 택견의 분파로 현대적인 기법을 추가한 윗대 택견까지 한국 전통 무예의 매력에 빠진 베트남 학생들의 실력이 스승을 뛰어넘을 기세네요. 힘드네요. 다들 벌써부터 이렇게 힘을 뺄 줄 몰랐습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몸을 뒤져보시니까. 근데 다들 운동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체급이 좋으시네요. kiểu em được mở mang được nhiều cái hay rồi học được gặp mấy anh Hàn Quốc rồi kiểu mấy chị nhìn nó rất là đẹp còn hay là được.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습회에 참가하는 베트남 학생들도 한국 전통 무예를 익히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무예 강습회를 마치고 야외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어느새 모여든 베트남 무예인들과 시민들로 공연장은 축제 분위기가 넘쳐나는데요. 호찌민 세계무술축제 본무대에 앞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베트남 무술 교류를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강한 동작으로 대봇 퍼포먼스를 이어가는 무술서의 캘리그라피 공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국가 간 교류로 더 가고 무예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세상을 보고 한국에서만 있지 말고 좀 멀리 나가서 세계를 다 정복하듯이 그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서의 퍼포먼스 공연 후 본격적인 호찌민 세계 무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는 베트남 전통 무예 보비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예 공연이 이어지고 우리의 택견 공연단도 무대에 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 안 되세요? 기대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기회로 그래도 또 잘 담아서 또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And now, in the performance of the Taekwondo team from the World Martial Arts Union, Gumao of South Korea. 드디어 대한민국 택견 공연단의 무대. 단순한 곡선 속에 숨겨진 강인함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전통 택견의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한 윗대 택견 공연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죠. 해동검도팀 희의 공연으로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통일된 동작이 인상적인 칼군무 무대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쉽게도 진검을 이쪽에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광선검으로 대체를 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그런 문물을 잘 이렇게 배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울컥한 그런 마음으로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가끔 운이 없을 때도 있는 거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멋진 모습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무예가 다양한 형태로 있고 무예를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좀 많이 있구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꿈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이제는 발전하고 진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 도움되는 기술도 서로 공유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서로 살과 살이 맞닿으면서 땀 흘릴 때 생기는 교감. 같이 이게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 무를 통해서 좀 나누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무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ết nối nhiều lần hơn là nó một cái tính hợp tác chặt chẽ hơn và nó cái thân tình hơn. Và chúng tôi cũng thấy là
những cái sự kiện như thế này và chúng ta kết nối chặt chẽ hơn á, thì chúng ta thể hiện được một cái tình đoàn kết hữu nghị và chúng ta mở lòng nhiều hơn, và điều đó là chúng tôi rất là mong muốn là sẽ còn kết nối chặt chẽ hơn nữa trong thời gian tới.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감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 아닐까요? 한국과 베트남의 무예 교류가 초석이 되어 머지않아 전통 무예의 세계화도 희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부터 지영웅 리포터가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피디님 빨리 무슨 소식인지 빨리 알려줘요. 현기증 나니까. 혹시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올해는 바로 요 뱀의 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말로 을사년. 그래서 오늘은 뱀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뱀을 만나러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산에 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뱀의 해니까 뱀을 보여드릴게요. 거칠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귀여운 녀석들. 반전 매력을 뽐내는 파충류와 사랑에 빠진 브리더 커플을 만나봅니다. 거칠지만 귀여운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심호흡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기 우리 사장님들이신가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파충류와 사랑에 빠진 동갑내기 예비 부부 김기령, 윤혜경 커플입니다.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당연히 강아지, 고양이 이런 쪽일 텐데 도마뱀도 분양을 원하시거나 실제로 기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좋아해서 키우다가 이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제가 딱 둘러봐도 꽤 많은 숫자의 도마뱀이 지금 이 분양샵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대략 몇 마리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 10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지금. 1000마리요? 네. 여러 종류의 도마뱀 중 레오파드 개코와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 파충류 샵을 운영하고 있는 기령 씨와 예경 씨. 6년 전 함께 도마뱀을 키우다가 가정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은 천여 마리 도마뱀의 반려견까지 대가족의 엄마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너무 귀여워서 너무 깜찍해가지고 얘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종이고요. 크레스티드 개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료 먹는 도마뱀으로 요즘 제일 이제 많이 키우는 종이에요. 아니 이 친구 놀래켜서 미안해요. 쏘리. 되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얌전하군요. 얌전해요. 얌전하고 이 종 자체가 이렇게 손에 잘 붙어 있어요. 발바닥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네. 완전 보들보들해. 막 되게 축축하다 이런 느낌일 줄 뭔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시원한데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두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녀석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하얀 가루를 곁들인 신선한 귀뚜라미 요리. 근데 지금 보니까 하얀 가루 같은 걸 뿌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슈가 파우더인가요? 요거는 칼슘 가루예요. 귀뚜라미한테 이미 칼슘 많을 것 같은데. 귀뚜라미에 인성분이 많아서 칼슘 흡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추가로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귀뚜라미 줄 때는. 귀뚜라미 먹방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녀석. 손님, 요리 나갑니다. 보통 동물들은 먹이를 배부르면 순해지죠. 네.
왜 대답을 망설이시죠? 덜 덜 먹은 상태면 이제 손을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얼른 한 마리 더 먹여보는데요. 너 다 먹었다. 지금 봤죠? 지금 이렇게 갖다 줬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돌렸어요. 먹이를 주고 사육장 청소를 시작하는 기령 씨와 예경 씨. 밥 주고 청소하고 대가족을 건사하는 게 힘에 붙을 때도 있지만 녀석들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청소가 마무리되는 사이 기령 씨가 예정일이 지난 알의 부화를 돕고 있습니다. 불빛을 비추며 톡톡 두드려주다가 알을 깨주는데요.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 작고 소중한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파충류 분양샵을 하시면서 조금 뭐 고된 점 뭐 이런 건 없으실지 또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키웠던 애들을 분양을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쁘게 키워주시면 좋은데 아파서 다시 돌아오거나 그랬을 때가 이제 가장 힘들죠. 이게 처음 마음하고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참 좋은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뱀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마뱀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이제 멋있고, 네, 더 야생미 넘치고 더 크고 네, 야생미가 넘친다고요? 저 친구들도 보통은 아니던데.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파충류 카페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파충류들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제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약간의 체험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음료도 마시면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들어오다가 본 게 있어요. 여기도 먹이 체험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뜨는데 그 먹이가 여기 앞에 지금 친구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너무 야생 아닌가요? 얘네들은 먹이용 쥐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반려로 이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다람쥐과 애들. 다행입니다. 도마뱀을 비롯한 개구리, 뱀, 거북이 등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를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 둘 싸운다. 야, 주변에 많은데 왜 싸워? 이제 녀석들과 제법 친해진 것 같아 혼자 흐뭇해하고 있던 그때. 오이씨, 놀래라. 까꿍, 순둥이 볼파이톤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올해가 이제 그 을사년, 이 뱀의 해 아니겠습니까? 이제 뱀의 해에 또 이렇게 백사가 이 기운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목에 걸어보는 걸로. 목에요? 네네. 목은 급소 아닌가요? 네, 저 거는 척만 해볼. 밥을 먹는 날이라서 잘 쉽게 물진 않네요. 쉽게 물진 않으면 어렵게. 쉽게 물진 않아요. 얼굴이 지금 어느 쪽에 있죠? 짜잔! 2025년에도 시청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계속 보다 보니까 정들었어요. 약간 이제 귀엽습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뭐, 봐요. 쓰다듬어주니까 눈을 이렇게 또 싹 감으면서, 요런, 지영이 부릅니다. 나는 겁쟁이랍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또 파충류 브리더로서 그리고 직접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또 새해니까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친근하게 파충류에게 친근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 파충류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카페든 이제 뭐 분양샵이든 많이 접하셔갖고 거부감이 좀 많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파충류의 매력에 빠져 천여 마리 도마뱀의 엄마 아빠가 된 기령 씨와 예경 씨. 사랑스러운 녀석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두 사람의 반짝이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 나라가 조금 대한민국이 조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슬픈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또 뱀해가 밝았으니 여러분들 우리 뱀해는 더욱더 행복해지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한번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멜팅 사운드 보컬 싱나입니다. 제가 원래는 싱나해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오늘부터는 만나해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조금씩 여러 가지를 먹는 편이에요? 조금씩 여러 가지 천천히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2025년부터 저와 함께 맛집 탐방을 할 건데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침샘 폭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첫 촬영인데 지금 처음 먹는 음식을 주셨어요. 복입니다. 복요리. 감독님 복요리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저기 10년 전에. 이미 MBC에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사실 지금 살짝 불안한 설레임. 못 먹을까봐. 무서워요. 괜히 이제 복에는 독이 들어있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첫 촬영부터 암살은 안 해요. 첫 촬영부터 지금 이 되게 어려운 코스를 주셨는데 그래도 이 설렘을 가지고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장님, 제가 오늘 복요리를 처음 먹어요. 네. 오늘 첫 촬영인데 첫 촬영만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닐지 독이 들어있잖아요. 네. 좀 무섭거든요. 네. 저희는 그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복을 한 20여 년 동안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셔도 드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세요. 한 20년 경력이 있으시고요. 자격증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안심을 하고 복 요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복 나왔다 왔다 뚝딱. 굉장히 많은 음식이 지금 코스 요리가 한 번에 나온 거죠.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복 육회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는데요. 한 입만 더 먹고 다음 거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초밥을 드시면 돼요. 진짜 쫄깃해요. 어떻게 이런, 와, 굉장히 쫄깃한데요? 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데요. 이 초밥으로 지금 제 마음이 한 50% 정도 열렸어요. 그 보고 살 자체에 기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 좀 많이 드신 분들 이게 보고해 먹고 복지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숙취가 해소가 좋죠.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계속 씹다 보면 이래서 그 쫄깃한 맛 다음에 단맛이 싹 올라와요. 이게. 오. 네, 이게 보고의 맛이거든요. 근데 진짜 쫄깃하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도 그 비린내가 안 나고 단맛이 어떻게 이런, 네,
소간장에 이 보거 껍데기. 콜라겐 덩어리예요. 콜라겐 덩어리입니까? 제가 요즘에 콜라겐을 가루로 챙겨 먹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죠. 금가루도 발려 있어요. 대박 사건. 자, 미나리까지 넣어드릴게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진짜 깔끔해요. 이게 씹었을 때 이 쫀득한데 잘 씹혀요. 그러니까 쫀득한데 잘 씹힌다. 그렇죠. 우리 회에 나왔던 껍질 같은 경우는 그 식초에 담궈가지고 껍질을 침을 녹여버려요. 근데 아까 회 드시는 그 껍질 자체가 제가 손으로 직접 다 밀고 했기 때문에 그 식초 맛은 안 나요. 고유의 그 껍질 맛만 나지 이렇게 식초 맛은 안 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제가 손이 많이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괜히 콜라겐이라고 하니까 괜히 막 피부가 탱글탱글해질 것 같고 더 막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장님, 제가 이제 지금 30대가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좀 그 어른들이 쓰는 말을 알 것 같아요.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국물 리필. 목수육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면서 부드러울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기름기 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퍽퍽해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기름기가 없는데 부드러워서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장님 덕분에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기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잘 드시고 가시고 맛있게 먹고 간다고. 어떻게 우리 사장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복 요리를 하시면서 저도 복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의 2025년 소망이나 뭐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맛있게 먹고 가시고 또 하는 사업 잘 되시고 하면 저도 좋고 손님들도 좋은 거죠. 복이 왔네요. 그대가 복을 줘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와라 와라 뚝딱. 두 번째 복 음식은 과연 감독님 센스. 이 주머니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야외에서 공개 먹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버스킹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맛있으면 무조건 할게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만두 만들고 있습니다. 만두가 복주머니 같이 생겼는데요? 예. 이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걸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쉬워요? 네. 쉽다는데 저 한번 해볼까요? 날씨 원래 손재주가 좀 좋아요. 어때요? 저는 딱 봐도 손이 일 잘하게 생긴 손. 그쵸? 야무진 손. 그쵸, 사장님?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저 한번, 그럼 이거 제가 만든 거 제가 먹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망쳐도 괜찮은 걸로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힘을 주지 말고 살짝 누르고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뒤집어서 하면서 살포시 눌러주시면 돼요. 흘러도 괜찮아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잠깐만요. 손가락 살짝. 눌러주고 짠! 사장님이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먹는 걸로. 네. 속이 꽉 찬, 복이 꽉 차 있는 복주머니 만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만두를 빚게 되셨어요? 지인 아버님께서
만두 사업을 굉장히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인연이 닿아서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만두를 먹어보기 전에 우리 가게의 이 왕만두의 특색 알려주세요. 다른 집의 왕만두랑은 좀 다르게 속이 일단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의 그 겉에 빵 부분보다는 안에 속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담백하고 밀가루 맛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만들어 봤잖아요. 진짜 안에 들어가는 양이, 고기 양이 이 소라고 하죠. 네. 소가 꽉 차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꽉 차서 손을 씻고 왔는데, 제가 좀 바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고기랑 김치 다 주세요. 네,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두 오마카세는 처음이라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 얇은 걸 먼저 드신 다음에 담백한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얇은 고기 만두 먼저 부숴보겠습니다. 고기가 그냥 입에 넣으면 사라져요. 녹아요. 그만큼 얇고 근데 또 쫀득쫀득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모양. 보통 왕만두 이렇게 가르면 안에 소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꽉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복이 꽉 차 있는 만두를 지금 먹고 복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2025년 뭐 소망,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거나 저희가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건강이 일단은 또 받쳐줘야지 저희 가게가 또 롱런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또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도가 이제 점점 많아지시는데 만두 가게 차리는데 전폭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좀 많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만두를 얻어먹고 또 노래를 안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자, 드랍 더 빅. 원, 둘.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다 같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악극의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난생 처음 무대에 서본 주민들. 과거 번성했던 장항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저에게 악극이란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한 페이지를 잘 작성한 중요한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악극을 통해서 이렇게 응원해줄 때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또 생활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배우로 거듭난 서천 세모시 악극단을 만나봅니다. 추운 겨울에도 대지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손을 맞잡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수소문 끝에 한 회사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회사에 배우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요? 예. 옆에 식당에 계실 거예요. 식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배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김혜란 씨인데요. 능숙한 손놀림에서 주부 구단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여기 외국 노동자들도 다 살이 쪘어요. 네, 맛있다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보람이 있죠. 주방에서나 주연이었지 진짜 무대에 서게 될 걸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연극을 하면서 무대를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막연하게 그냥 저런 데 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감히 제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이 손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껴왔는데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생긴 겁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행복하고. 근데 이제 연극할 때는 관객들이 좋아하고 호응해주고 아이고 혜란이 너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야, 너 때로는 우리 서방님도 너 저기 서울에서 섭외 오면 나 매니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뿌듯하고. 60이 넘어 새롭게 시작한 연기. 주변에선 그녀의 도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데요. 대본 연습을 할 때면 상대 역을 자처하기도 하죠. 돌아다니다 오는 거요. 뭐 그냥. 근데 엄마 나 말이야. 만약 내가 가수가 되면 말이야. 얘 또 이상한 얘기하네. 근데 이게 자기 것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뭔 그렇죠. 얘기 한 다음에 내 얘기 나올 때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아유, 알죠. 해봤죠. 다 알죠. 저도 다른 지역에서 연극 기획도 했었고 출연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되고 연습이 많은지도 알고 있는데 직접 이런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예전 생각도 나고 굉장히 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단원을 찾아간 곳.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누구를 찾아온 걸까요? 친근히 그간의 안부를 나누는데요. 요즘 좀 생활은 좀 어떻게 하시고 계셨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갖고 그냥 생활하고 그냥 바득바득 생활하고 있는 거지 뭐. 생활지원사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안전, 별일이 없으신지 확인하고 또 어르신들의 말벗을 대어드리고 이렇게 같이 힘드신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생활하는데 도와드리고 또 힘드셔서 청소도 못하면 같이 하고 뭐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생활하고 있지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지 때때로 살핍니다. TV 볼 때나 하실 때 무료하시니까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서로가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같고 제일 큰언니 같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 통할 때 너무 감사하고 뒤돌았을 때는 진짜 눈물이 찡하는 분도 계시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아프시지 마시고요. 예,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데요. 아파트를 나서는 걸음에 설렘이 묻어있네요. 설레죠. 가서 오늘은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잘했다고 칭찬받을 텐데 어떻게 또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녀가 신이 났던 이유, 바로 오늘이 악극단 연습이 있는 날이랍니다. 지난 2023년에 창단된 세모시 악극단은 단원 전원이 전업 배우가 아닌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일상의 생업을 마치고 틈틈이 연습을 진행하는 농어촌 생활 밀착형 극단입니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출자 입장으로는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백지와 같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란 입장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연출자의 의도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후자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이 비록 연기 경력은 없고 했지만 너무 순수하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잘 따라줘서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봄에 가면 뭐하냐고. 지역 소멸이 심화되면서 문화를 향유할 기회도 줄었는데요. 주민들은 장항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악극을 통해 다시 문화예술이 꽃피는 장항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서천 공연 100년의 미래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을 겨우 한 10명 정도 설득을 해서 연습에 나와만 줘라. 근데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작년에 이어서 2번째 공연이지만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치루었던 것 같아요. 한때 인구가 3만 명이 넘을 만큼 충남 최대의 항구 도시였던 서천 장항읍. 현재는 인구 10,000명밖에 안 될 만큼 쇠락했지만 장항 주민들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 그리고 도선장 배가 있었잖아요. 군산장항에 배 다니는 연락섬. 거기에 뭐 이빨 사람들을 싣고 다녔으니까 진짜요. 너무 많이 싣고 다녀서 진짜 거기에서 막 이 각설이들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었어요. 장사들이 너무 다 잘 됐어요. 여기 재련소에가 사람이 인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희 딸을 장날 잃어버렸어요. 정겨웠던 당시 장항의 추억 이야기를 모아 갈바탕,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란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갈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흙바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갈대, 거기에 그 어우러진 그 공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강에서 떠내려온 퇴적물들이 휩싸여져 있는 갈대가 자라는 아주 지저분하고 그 억센 갈대들이 무성진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도 제가 느낀 거지만 이 갈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곳 장항 주민들의 그 지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 또 그들의 삶의 의지를 표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언젠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시 악극단하고 같이 함께 돼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노래나 한잔하게 해보소. 자네 노래 들은 지도 오래됐구만 그려. 그래요? 맞아서 갈바탕,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은 1970년대 초반 장항 원수동 어디쯤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엄마, 그거 어렸을 때 저도 약간 희정이하고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게 표출이 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 단원들은 연기를 하고 악단은 추억을 배가시킵니다. 극 중에 주제 음악도 있지만은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악기로 거기다 부가시키면 더 업돼서 객석에서 더 느끼는 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악극단에도 관여를 좀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추억도 어려지고 또 그 대본 중에 서해방송이라는 그게 또 나오고 그 시절도 제가 여기 고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군산에 연선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동안 드라마를 시청만 해봤지 자신이 연기하는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나는 군산 오빠 보트 한번 생겨왔으면 원이었겠다. 어쩌다 시작한 연기지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무대에 작품을 올리면서 단원들은 스스로의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한테 너무 그 스스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가 조금 소심한 성격인데 그 소심함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없냐고. 단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인데요. 어르신에게는 옛 향수를 전하고 젊은이에게는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여 서천을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정서를 담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악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면서 문화예술의 불모지가 된 서천군 장항읍. 하지만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주민들에 의해 작은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갈박탕과 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음 작품이 더 기대를 모으는 악극단이 되기를 바랍니다.